수필에 대해서 배워보고 극에 대해서 배워보고 마지막으로 복합문학에 대해서 학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는 게 내 목표니까 말 그대로 자유롭게 쓴 글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선택지를 자유롭게 고르셔도 됩니까? 네,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자유롭게 고르신다면 평평한 시계에서는 쫙쫙쫙 비를 내리게 해주실 거예요. 대사랑 대화가 차이가 있는 거지. 대화는 그냥 글로써 큰 따옴 표해가지고 이렇게 쓴 것도 대화예요. 서로 주고받고. 하지만 대사는 사람 이름 나오고 이거에 대해 설명하고 뭔가 받아치고 이렇게 바로바로 받아치는 거 이런 것들 말하는 거잖아요. 고전 수필이 바로 설이라고 불러져요. 자, 연설할 때 설이에요. 고전 문문, 산문, 현대시, 현대 소설 배웠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이것들이 섞이기만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스킬 중에 빨리 읽는 방법, 빨리 푸는 방법만 설명해 줄 거예요. 그래서 극문학이란 무대 공연이나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문학 작품이에요. 여기 지지문 나오잖아요. 어디 갔지? 지지문 어디 갔어? 하나가 잊혀질 수 있어요. 니네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얘들아 안녕, 상영에 대해 이상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수필에 대해서 배워보고 극에 대해서 배워보고 마지막으로 복합문학에 대해서 학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필에 대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왜냐? 짧게 하는 게 내 목표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짧게 끝내는 게 목표시죠? 네, 집중해서 들으시고 한 번만 듣고 끝내세요. 수필, 극, 복합문학에 좋습니다. 자, 먼저 수필은요, 여러분들 그 수필을 쓴 저자의 경험이나 깨달음,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전달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형식이 없고요. 일상생활이나 자연 이런 것 등에서 느낀 것 또는 그것에 대한 생각 그리고 체험 이런 것 등에 대해 자유롭게 쓴 글이에요. 말 그대로 자유롭게 쓴 글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선택지를 자유롭게 고르셔도 됩니까? 예,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자유롭게 고르신다면 평평한 시계에서는 짝짝짝짝 비를 내리게 해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수필 앞에서 배운 소설하고 도대체 뭐가 다른데? 로 수필의 이해를 돕겠습니다. 먼저 공통점은요, 인간의 삶을 소재로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소설도 인간이 등장하죠. 왜? 갈등이 있어야 되니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독자에게 교훈과 감동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봐야 된다 그랬어? 외대적인 감상법을 활용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중요하겠지. 수필은요, 작가는 일단 서술자예요. 무조건 이건 100%예요. 왜? 수필은 내가 느낀 거를 쓰기 때문에 나를 가상의 인물로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형식적 제약이 없어요. 하지만 소설은요, 형식적 제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수필은 굉장히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갖다 대요. 하지만 소설 같은 경우에는 무척이나 허구적입니다. 픽셔널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허구적, 사실적. 오케이. 그러니까 수필은 허언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수필은 일정한 형식 없이 일상 속에서의 다양한 생각과 체험에 대해 자유롭게 쓴 글을 말해요. 아까부터 말했죠. 그래서 수필은 가벼울 거예요. 경수필과 무거운 느낌의 중수필이 있습니다. 보통 경험과 깨달음을 더해요. 둘 다 나열을 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수필에는 먼저 고전 수필에 대한 설명만 하고 넘어가려고요. 자, 고전 수필은요, 옛날 수필이죠. 고전 소설 아시죠? 작가, 곧 글쓴이가 자신의 시각으로 그냥 세상을 바라보면서 쓴 거예요. 그런 현상이나 사물이 담고 있는 것들을 말이죠. 그래서 자유롭게 일어나는 거. 이게 고전 수필이 바로 설이라고 불러져요. 자, 전설할 때 설이에요. 유추를 통해서, 뭔가에 대한 유추를 통해서 내용을 전개하기도 하고요. 또는 그냥 특정한 오래전부터 내려온 고정관념 있죠. 스테레오타입 이런 것 등을 깨는 데 기여합니다. 네, 수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내 생각을 쓰는 거야. 내가 그걸 본 거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을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설, 그러면 선생님, 설이 뭐예요? 전설이에요? 얘는 뭐냐면요, 여러분. 글쓴이가 자신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현상이나 사물이 담고 있는 뜻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시각이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 시각이기 때문에 뭔 소리야? 지극히 주관적인 거예요. 지극히 주관적.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설은요, 보통 사실, 경험, 사실에서 시작된 경험, 플러스 의견, 그러니까 깨달음, 경험, 어떤 내가 겪은 거,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깨달음이나 의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훈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에는 유추가 흔하게 사용되고요. 고정관념을 깨는 내용, 네, 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극으로 바로 넘어가요. 이번에는 극 인트로입니다. 자, 극문학은요, 말 그대로 극, 작품이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작품의 소설의
대본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극문학이란 무대 공연이나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문학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극문학도 소설하고 얘는 공차보다 좀 더 내용이 많아요. 왜냐? 우리가 저번에 현대소설 배울 때 판소리개 소설 기억나세요? 채만식의 판소리개 소설? 그게 어떻게 보면 극문학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현대소설하고는 범위가 다른 것이지 아예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명확하게 차이점이 있다라고 구분 지을 수가 없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정의, 시제, 제약, 정조, 서술자, 표현 등으로 설명할게요. 먼저 극문학은 무대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문학 작품이고, 소설은 사실 또는 상상력의 바탕을 두고 본 꾸민 허구적인 이야기죠. 허구가 굉장히 소설에서 많이 나와요. 그쵸? 그리고 극문학은 현재 시제고, 소설은요 다양하게 나와요. 시제가 꼭 하나가 아닙니다. 극문학은 무조건 현재거든요. 내가 겪은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 이렇게 가는데, 소설은 알다시피 액자 소설, 현재에서 미래로 갔다가 과거로 올 수도 있고 막 이런 것도 섞일 수 있으니까 다양한 시대. 그 다음에 제약 정도는, 얘는요 당연히 제약이 있죠. 왜? 무대에서 해야 되니까. 시각적, 공간적 배경 또는 장면 변화의 제약이 있죠. 왜냐? 행동, 액팅도 해야 되니까 무대 세트장에 올라갈 수 있는 인물의 수가 한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소설은 제약이 없죠. 얼마든지 많이 등장시킬 수 있어요. 그쵸? 많이 등장시키면 너희들은 지옥이겠죠. 소설에서는 그렇게 많이 등장한 인물을 못 내는 게 지문 길이가 이만큼인데 거기에 인물만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물은 몇 명 안 돼요. 소설에서는 다행히. 그 다음, 극문학은 서술자가 없고요. 소설은 서술자가 있는 경우가 많죠. 서술자의 개입도 있고 하시잖아요. 그 다음, 극문학에서는요, 대사, 지시문, 해설 이런 것 등을 통해 대사도 있고 해설도 있고 지시문도 있어. 이런 표현이 되지만 소설은 배웠어. 서술, 묘사,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대사랑 대화가 차이가 있는 거지. 대화는 그냥 글로 써 큰 따옴표 해가지고 이렇게 쓴 것도 대화예요. 서로 주고받은 거. 하지만 대사는 사람 이름 나오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뭔가 받아치고 이렇게 바로하고 받아치는 거, 이런 것들 말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극문학은요 소설과는 비슷하죠. 내가 말했잖아, 꼭 공차가 있는 거 아니라고. 그지만 무대 공연을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서술자의 유무, 제약의 정도, 시제 표현 등의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극문학에서 내용 흐름의 중심이 되는 대사는요 주로 대화, 독백, 방백으로 나뉩니다. 극문학, 이거 뭐 자세히 알 필요 없어요. 극문학은 다시 연극을 위한 대본인 희극,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를 위한 대본, 시나리오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극, 자 앞에서 고전 배웠으니까 여기서도 옛날로 잠깐 넘어갔다 오자고. 전통극, 왜냐? 극수필 복합문학은요 주로 좀 옛날 작품이 많이 등장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전통과 고전을 배우는 경우, 배웠습니다. 짧게라도. 전통극은요 무대와 객석, 배우와 관객이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아요. 네. 전통극에서는 언어 유희라든지 희화화, 약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풍자를 자주 등장시키고요. 전통극에서는 주로 가면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가면은 배우의 익명성을 확보하고 역할을 하느냐 확인하기, 알아보기 쉽게 해줍니다. 가면에서 심상구조 보이면 이 사람은 나쁜 놈, 가면이 잘생기거나 가면이 동그랗고 이렇게 약간 태극문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그려지면 이 사람이 주인공, 이런 느낌이 들잖아. 그리고 이제 극수필 배웠잖아요. 극수필은 이제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극문학은요 서술자가 없다 그랬어. 그리고 오로지 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의 행동이나 표정을 지시하는 거가 지시문이에요. 이거는 내가 설명을 안 해준 것 같아서 여기다가 나중에 넣어놓은 겁니다. 여기 지시문 나오잖아요. 어디 갔지? 지시문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다. 지시문 있었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설명한 게 여기 내용에 있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해설은요 인물의 소개. 해설은 인물의 소개, 해설에 대한 설명도 해줘야지. 인물의 소개, 작품의 배경, 외적 상황, 이런 것들을 말로써 설명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네. 다음, 수필. 이번엔 수필이에요. 수필에서 서술자인 나는 작가와 일치합니다. 100%예요. 이건 100%. 확실합니다. 서술자, 나가 낭자다? 그러면 무조건 작가. 그러니까 수필은 나가 등장한다. 그러면 수필이에요. 그 다음 수필은요, 작가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요. 오케이? 실제 체험,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한다. 오케이? 기억하면 되고요. 마지막 복합문학입니다. 자, 복합문학 같은 경우에는, 자, 오른쪽 밑에 사진 나왔습니다. 이 작품이 바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면 이게 복합문학 유형이에요. 복합문학 유형은요, 내가 설명할 게 2개 슬라이드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고전운문, 산문, 현대시, 현대소설 배웠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이것들이 섞이기만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스킬 중에 빨리 읽는 방법, 빨리 푸는 방법만 설명해 줄 거예요. 그래서 짧게 끝낼 겁니다. 복합문학은 그렇게 설명해 줄 게 없어요. 그 4개만 잘 알면 맞출 수 있거든요. 그냥 문학들이 섞인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문학 융합 지문을 빨리 읽는 방법은요. 첫 번째, 문학은 갈래 복합 구성으로 3개 6문항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익숙한 작품을 먼저 읽으세요. 왜냐? 그 작품하고 다른 작품이 관련이 있을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전혀 생뚱맞은 걸 갖다 놓을 수가 없어. 예를 들면 현대시랑 현대소설이 같이 등장했으면 그 현대시도 일제강점기가 배경이잖아? 그러면 현대소설도 일제강점기가 배경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거. 그래서 생소한 작품 나중에 읽어라. 소소한 팁이고요. 세 번째, 이 갈래 복합 문제 중에 시랑 수필이 더해졌어. 이번엔 수필이다. 수필은 자신의 이야기라 그랬지. 이런 구성의 경우에는 작품 간의 연관성을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아까는 내가 시랑 소설을 예로 들었는데 얘는 시랑 수필 구성이죠. 이럴 때는 연관성이 없을 확률이 굉장히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내용을 확인하는 건 좋은데 각각을 연관성이 아니라 각각을 따져야 됩니다. 각각의 개별성으로 좀 내용을 따지자라는 거고요. 마지막 갈래 복합에서 소설하고 극이 구성되잖아. 이번에는 극이 들어가요. 극하고 소설. 주로 수필은 시랑 친구 많이 맺고요. 극은 소설하고 친구 많이 맺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문학의 경우에는 두 작품의 연관성을 생각해야 돼요. 왜? 극이 시나리오잖아요. 또는 판소리계 소설도 극이라 그랬죠. 관련이 깊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연관성을 파악하는 게 너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파악하면서 지문을 읽으셔야 합니다. 문학 융합 지문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은 딱 3개, 딱 3세판 3개만 정리해 줄게요. 무조건 문제가 한 6개, 3개에서 6개 정도 출제된다고 했잖아. 이거를 빠르게 지문 분석, 문제 분석을 먼저 하세요. 문제가 뭐가 나오는 거나 앞에서 배웠잖아. 그것들도 그 유형 배울 때도 문제 분석이 먼저 돼야 돼요. 아, 이런 거 물어보는구나. 묻는 게 뭔지 늘 찾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분석을 단계에서 문제 푸는 순서를 정해요. 아, 이게 먼저, 예를 들면 보기 문제 먼저 풀어야겠다. 아니면 내용 이해 문제가 더 쉬워 보이네. 얘를 먼저 풀어야겠다. 이런 플랜을 세워라. 오케이? 계획을 세워라. 그다음 세 번째, 한 지문씩 읽어. 이제 지문이 하나가 아니잖아. 복합은 2개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한 지문씩 읽고 해당되는 문제를 바로바로 풀어요. 이거는 왜 그래야 되냐면 지문이 2개이다 보니까 2개 이상의 지문이 읽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섞일 수도 있고 섞이거나 하나가 잊혀질 수 있어요. 니들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잊혀질 수도 있고 섞일 수도 있어서 하나 알았으면 하나 이렇게 대응시켜서 보는 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복합문학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해요. 아, 엄청 되게 끝났어. 안녕 얘들아. 다음 시간에 보자.